진단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어요. 진단은 물론 이제 검진에서 피 검사 하실 거예요. 피 검사. 피 검사에서 뭔가 이상해서 발견되는 것도 있고요. 신장암을 위한 단독 피 검사는 없습니다. 뭐 저희 비뇨의학 계통에선 전립선 암은 PSA라는 아주 막강한 진단을 하는 그런 피 검사가 있지만 이 신장암은 피 검사에서 단독으로 이것만 높아지면 신장암을 의심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 요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우리가 일정 나이, 젊은 나이에선 선택을 해야 되는, 검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거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검진 안에 놓칠 수 있는 암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다 하셔도,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셔도 초음파를 안 하면 저처럼 요쪽 신장암이나 뭐 이런 전립선암 이런 쪽을 보는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반쪽짜리 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초음파 검사 해주시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다음에 보자 이런 말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바로 CT를 해서 객관적인 검사를 하자. 왜 그러냐면요. 일기 신장암은 수술 단독으로 95% 이상 완치가 돼요. 아주 어떻게 보면 수술만 잘 되면 거의 뭐 완치로 다 간다. 거의 100%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요. 우리가 90% 내외, 85에서 문헌마다 다른데 90% 정도의 이기 같은 경우에 수술을 전체를 다 잘 드러냈을 때, 또는 부분을 드러냈을 때도 잘 수술만 되면 요 정도 완치율을 갖고 있어요. 3기는 다시 뭐 조금 나누기도 하는데 3기서부터는 조금 많이 떨어지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4기는 사실 15%의 치료율이, 완치율이 아닙니다. 치료율이 있습니다. 치료율이. 그래서 진행이 되면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저희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조기의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간이 초음파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있다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띄엄띄엄 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저는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 뵀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서 초음파 검사한 다음에, 초음파 검사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CT를 반드시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치료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두 번째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표적 치료. 일반적인 신장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가 일반 항암제는 우리가 백금 계열을 사용해서 70년대 후반서부터 임상에 사용을 했었는데요. 시스플란 같은 백금제를 사용한 일반 항암제들, 다른 그런 항암제에 잘 안 들어요. 방사선 치료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표적 치료가 나오기 전에는 면역 치료를 했습니다. 인터페론, 인터루킨. 그거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또 요즘,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표적 치료제가 나온 다음에 반응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면역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치료도 최근에 이제 다른 암, 유방암이나 폐암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면역 항암 치료도 일부 우리 신장암에 잘 들어요. 수술은 어떤 수술이 있냐면, 전체를 드러내는 전체 적출술. 신장 전체를 적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 절제술, 이렇게 나눠요. 이게 훨씬 어렵겠죠. 부분을 절제하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전체 적출술은
그렇게 그냥 뭐 너무 암이 진행돼서 3기 중에서도 어려운 암은 적출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힘들겠지만 다 적출할 수 있고 부분 절제술은 대부분은 요즘은 하도 많이 해서 쉽게 하지만 어려운 위치 또 기술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아마 전체 적출술을 하자고 하셔도 많이 해본 사람은 부분 절제술로 완성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마다 약간의 술기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2012년쯤에 이제 대규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논문에 어떤 그 전에 이제 저희들끼리는 알고는 있었어요. 느낌이 있었으니까. 신장을 보존하는 거고 정상 신장을 다 떼버리는 거예요. 정상 신장을 떼버리면 나머지 신장이 일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암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더니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확률은 비슷했어요. 비슷했거나 아니면 부분 절제술을 하신 분이 조금 높았는데 전체적인 생존율, 다른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거, 다른 성인병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마비 뭐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부분 절제술을 하신 부분,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수술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셨어요. 의미 있게. 그 얘기는 뭐냐? 어려워도 암도 잘 치료해야 되겠지만 자녀 신장을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존율이 조금 달라지고 삶의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쉽게 얘기 들으면 2알 먹을 약 1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성인병에서.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부분 절제술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고 요즘은 로봇 수술도 들어와서 상당히 정교하게 잘 할 수 있고 기존에 어려운 경우도 다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복을 하는 경우 또는 조금 열고 영상 보조 채소 수술 같은 그런 걸로 하는 경우 또는 뭐 로봇으로 하는 경우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분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신장암에서의 표적 치료제가. 근데 합병증이 좀 많고 이게 먹는 항암제거든요. 먹는 경구 투여가 가능. 항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경구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진료실에서도 경구 투여를 하시는 이런 표적 치료제 환자분하고 자주 만나 뵙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표적 치료와 면역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겪게 되는 환자들의 증상이나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암을 정복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면역 항암 치료는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1차하고 2차 약제가 보험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직 신장암에서 면역항암 치료는 보험이 완전히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상당히 고가 약이지만 저희가 이거를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표적 치료제하고 면역 항암 치료제를 같이 컴바인해서 같이 이제 섞어서 동시 투여를 하는 경우 예후라는 거는 치료율을 말하는 건데요. 기존에보다 조금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희망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신장암에 대해서 개요서부터 치료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아까 제가 부분 절제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서 신장을 보존하는 또는 신장 기능을 어떻게 수술 후에 잘 보존할 수 있는지 식단에 대한 거하고 표적 치료제, 면역항암 치료제 하면서 어떻게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지 그걸 다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